그리고 만약에 이제 ICBM을 11월에 쏜다면, 만약에 쏜다면, 김정은이 그 쏘는 심리가 뭘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윤아입니다. 우리 아빠, 네, 남북연구소 소장님 모셨고요. 지금 제가 오늘 지금 뉴스로 속보가 막 뜨고 있는데 11월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인터넷에 엄청 뜨고 있어요. ICBM이야 뭐 아무 때군 쏘지 뭐 자들이야. 그럼 만약에 11월에 쏜다면 미국에 대선을 넣고 쏠까요? 어떤 심리전을 펼치기 위해서? 거기도 목표를 맞추겠지. 그래 핵실험은 안 할 거지만 뭐 ICBM 발사는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뭐 어느 때거나 하니까 자네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들이 국방계획 5개년 계획이 내년이면 끝나야 돼. 네. 근데 그 5개년 계획 안에 지금 미완성된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빨리 해버려야 돼. 그리고 지금 자들 그 하살 하성 11 단지 네. 그 4.5톤짜리가 근데 그게 지금 그 4.5톤이라고 하지만은 해글로 4.5톤이겠는가? 우리가 8.5톤이라 하지만은 그건 포약이 되게 그렇다고. 근데 그게 아무데나 들어가 끼워 맞춰서 그냥 쏠 수 있게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인가 지금 북한이 그 전부터 자들이 5개년 계획 시작할 때부터 핵탄두의 다량 경량화, 소형화, 경량화, 다량화, 중량화. 그러니까 큰 로켓은 큰 걸 쏠 거고, 이런 한국을 때리거나 이럴 때에는 중간 거 쓸 수도 있고, 또 작은 거 쓸 수도 있고, 일본 감 때릴 때에는 중간 거 쓸 거란 말이야. 사정거리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맞는 많이 포약으로 하기만 하면 무겁고 많이 써야 되지만 지금 자들이 연구된 핵탄두를 쓰기만 하면 그건 오염도 안 시키고, 타격력은 히로시마의 몇만 배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만갑에서도 좀 다뤘는데, 그 화산이자고 무슨 11단지 뭐 14형, 얘가 방사포에다 넣어도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연하게 대한민국을 사정권 안에 든 어찌 보면 핵무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뭐 전술형 무기다 봐야 되나요? 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뭐 아무데나 그냥 끼고 쏘면 된대요. 이게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을 좀 긴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김정은은 어쨌든 확실히 ICBM이 됐든 뭐가 됐든 계속해서 다량화로 생산은 계속 하는 거지. 팔아도 먹어야지. 팔아도 먹고. 뭐 생산해서 나쁜 건 없어. 먹어야지. 팔아도 먹어야지. 왜? 지금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판로가 열렸지. 쟤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해줘서 너무 고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으로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아마 서로 조약하면서 그런 문제도 토의됐을 거야. 그렇게 하고 또 김정은이가 이제 인차 또 뭐 러시아를 갈 걸 얘기는 하더라고. 뉴스에 그렇게 뜨더라고. 그러면 지금 뭐 러시아 간부가 평양을 방문했나요? 최선희가 방문했잖아. 아니 뉴스 보니까 이렇게 김주애를 툭 치니까 김주애가 러시아 뭐 간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귓속말로 뭐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가 방문했나? 자간 지금 수상한 내용들이 시작됐는데 팔레스티나, 레바논, 애국 이쪽 편에 지금 포탄이라면 누가 주겠나? 그럼 하마스에다가도 지원한다죠.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이야.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이잖아. 팔레스티나 북한식으로 팔레스티나. 그러니까 가들한테 무기가 다 북한께 나간다고. 지금 북한에 이미 있던 이번에 7호 발사관, 8호 발사관, 7호 발사관은 아마 90년대 전까지 다 팔아먹었어. 원래 있던 거. 그리고 지금 재고를 다 정리했네요. 8호가 현재 5년 전까지 부대들이 다 배치되어 있던 게야. 매 분대마다 2종씩 있던 발사관, 8호 7호 발사관. 근데 그거 이번에 다 없애버리고. 뭐 방사포예요? 아니, 발사관이야. 발사관? 불새 5호. 불새 5호. 불새 4호를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생산해서 먼저 탱크들이 했는데 다 배치시켰댔어. 근데 그때 그 시험 사격을 보고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정말 이놈이 타는
이 불새 사업 이거는 삶은 호박에 불과하다고? 저 불과하다고. 저 땅크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서 아주 성능이 좋다고 이랬던 건데 그보다도 더 발전된 불새 5호를 성군 915 땅크 지금 한 북한에 한 1000대가량이 그 땅크 군단하고 4개 기계화 군단에 배치됐어. 탱크가 많죠, 북한이. 배치되고 지금 한쪽으로 천마호로 다 지금 노동조기군이라 다 넘기고 지금 그러면서 생산하는 족족 지금 배치하고 있어. 근데 그놈이 땅크는 세계 1위라고 그래, 자네가. 근데 지네들 주장으로는? 거기에는 이 불새가 두 문이 배치돼 있고, 불새 5호가. 그 다음에. 그럼 걔는 땅크에만 들어가는 발사관인가요? 아니지. 사람이 그냥. 그런데 그걸 일반 부대들이 다 줬는데, 열병식 때 보면, 108 훈련소가 발사관 이게 들고 나가는 거? 들고 나왔는데 봤어요. 거기에 옛날처럼 딜로 이렇게 불이 확 나가게끔 돼 있는 게 아니라 개머리판 총탁이 턱 돼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개누구들이 막 쏴도 된다는 거야. 반추 역다는 거야. 그런 무기는 어떻게 지금 팔아먹으려고? 아니지. 북한군부터 준비시키는 거지. 그리고 북한군은 무조건 생산하면 나머지 무기를 있던 무기를 다 팔아먹어요. 지금 아니 그 아빠 그 얘기를 좀 해줘봐요. 옛날에 김정일 때 그 핵조약기구 그 탈퇴했잖아요. NPT 탈퇴하고 나서 아빠 말로는 90년대 초반에 벌써 뭐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 중동 국가들에다가 무기를 팔아갖고 김정일이 1년에 5조 원씩 벌어들였다는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때는 우리도 80년도 그때는 강건공관학교에서 매일 밤 나가서 비행장 나가서 포탄을 실었어. 이야. 무기들 싣고. 아니, 그럼 미국은 그럼 보고 뭐 했대? 아니, 근데 그게 내 말은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그 무기 밀매가 그 불법적인 건데 되냐는 거지. 그때는 불법이 아니랬지, 북한이. 제재를, 그거까지 제재는 안 받았지. 그거 제재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제재를 받아. 지금 뭐, 북한 안 지금 제재 뭐. 받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제재를 받는데, 다 나가잖아요. 러시아를 통해서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이게 힘든 문제인 게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서는 이게 되지가 않아요. 뭐 살금살금 북한을.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하고 푸틴하고는 배 차이 맞아. 맞는데 시진핑은 좀 살짝 발 빼는 것 같아요. 시진핑은 저 새끼들은 원래 그 옛날부터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지. 뭐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게 다 자기한테 리드 관계를 따져보고 도와줘. 그렇겠죠. 그래서 그 김일성이 항상 그 강조한 게 군대들한테 강조한 게 그거 아니야. 중국을 지네 믿지 말라고. 중국 사람들 못 믿을 사람들. 저놈들은 의리도 없다고. 우리가 그때 항일전 끝나고서리 중국의 해방을 위해서 숱한 혁명동지들 거기다 떨궈 놓고서리 그 사람들이 자기 몫을 하느라고 희생됐는데도 그렇게 우리야 손발을 맞추지 못한다고 그러면 저건 믿지 못하는 나라라고 그랬다고. 아니 그런 것처럼 북한을 많이 들었죠. 지금 중국은 유엔 마당에서도 북한 편을 들어서 큰 소리 못 채. 근데 러시아는 당당하게 말해주잖아. 북한. 아니 상임 이사국이에요. 그 러시아가 유엔 상임 이사국. 중국도 그렇지 뭐. 예? G2란 말이에요. 미국도 하면 누가 봐도 러시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유엔 상임 이사국에 들어가 있는 그 원오브댐이죠. 그 큰 나라가. 김정은한테 갔다가 그 7억 가까이 되는 아우루스를 대놓고 주잖아요. 그 법을 어기는 건데 대통령이 가가지고 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는 대놓고 대북 제재를 위반하겠다. 눈에 지금 보이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푸틴은 내가 볼 때도 죽이 잘 맞는 것 같아. 지금 미일 한이 군사동맹으로 넘어가니까 냉전이 다 없어졌던 건데 지금 신냉전이 생겼어. 북한, 신냉전? 중국, 러시아 이렇게 세 개 나라가 또 이거하고 맞서겠다 그러는데 근데 맞서면 누가 유리할 것 같아? 그건 붙어봐야지 알지 않을까요? 아니 붙어본다 해도 영양상 놓고 보면 러시아하고 이거 북한하고 중국이 합하면 미국이 불리해.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 해야 대립이 된다 해도 군사력이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히려 제재의 출로를 북한한테 열어준 거는 미일 한이라고. 오히려 그 대북 제재가 그 둘을 더 뭉치게 했네요. 뭉치게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더 위험한 신냉전이 시작된 거예요.
참 이게 왜 그렇게 안 해도 사람 어차피 100살도 못 살고 죽는데 꼭 그렇게 핵을 쏘고 뭐를 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내 자꾸 말하잖아. 이 세계는 정치하는 정치하는 놈들 사람 다 없어져야 돼. 그래야 돼. 그래서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만 살면 돼. 근데 교리끼리 또 싸움하잖아. 원래 세계전쟁 역사를 놓고 보면 교리끼리 싸움 많이 하는데 그래도 자관 그게 낫지. 이 정치하는 놈들이 하기만 하면 자기한테 정치하는 기간에 자기한테 쏠리는 민심을 다 어디로 돌리는 거야? 다른 나라를 돌린다고. 아니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전쟁 일어나면 나가 싸우냐? 안 싸워. 안 싸우잖아. 그렇죠. 근데 전쟁은 누가 일으켜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으켜요. 이게 정치하는 놈들이 말이야, 저 바쁠 때기는 나라를 버리고서 다른 데 가서 있다가는 개발하 다시 제 나라에 오기만 하면 또 제가 대통령 하는 거야. 그 나라 대통령은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대통령이 된다. 네, 그 국민 수준이 뛰어나야 훌륭한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그러더라고요. 대통령도 시험 봐야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ICBM을 11월에 쏜다면, 만약에 쏜다면, 김정은이 그 쏘는 심리가 뭘까요? 나는 우선 이제 북한이 이제 그 ICBM을 쏜다면 네. 전투부를 하긴 할 것 같아. 전투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앞에 뭐 지금 무기 성능을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다 됐어. 안에는 그거 다 완성됐는데 네. 이제 우주에 올라갔다가 다 재진입하는 거? 재진입하는 데서 열처리 그거 지금 자네가 무슨 처리를 이번에 새로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고 앞에가 그 엄청난 고열을 견딜 수 있는.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 대선을 향한 심리전을 펼친다면 김정은은 누구를 좀 더 응원할 것 같아요? 트럼프지. 왜? 트럼프하고 저 또라이처럼 놀아도 트럼프하고는 마음이 둘이 같은 또라이니까 통한다고. 그럼 트럼프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안 된다는 게 없지만 어느 놈이 대통령 되든 똑같아.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뭐 어떻게 우리하고 좀 관계를 좋게 가지는가에만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 대선이 지금 11월 5일인가 뭐 이렇게 돼 있던데 그 전에 이제 쏠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저 대략적으로는 쏠게다. 근데 쏘기는. 전에 쏴야 트럼프한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미국 땅에서 여론화가 되는가에 따라가지.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쏘기만 하면 미국 땅 거의 가까이까지 날아가는 걸로 사거리를 맞출 수 있어. 제대로 아마 준비해서 쏠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북한이 원래 우리 있을 때부터 누가 우주를 저 많이 장악하는가 이게 전쟁 승리 요인이라 그랬어.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그 정찰위성 얘기했잖아. 이 위성이 로켓가 날아 올라가가지고 우주에 들어가서 빙빙 돌고 있다가 그렇죠. 조종에 따라서 미국 땅 덩어리에 떨어지게끔 이렇게 조종하게끔 하는 그런 걸 아마 단계에서 실험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무조건 전투부를 자들이 지금 것이다. 아직까지 나는 확고하게 자들은 다 됐다고 하지만은 내가 의심가는 거는 로켓가 날아가는 것까지는 다 한다. 재진입 기술은 근데 잘 모르겠다. 그것만은 좀 약해 보이더라. 좋습니다. 역시 뭐, 아빠가 확실히 군 출신이니까 좀 더 뭔가 풍요롭게 이게 설명이 잘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우리 한반도가 어느 순간에 다시 전쟁이 나도 아무 뭐 이상해 보이지 않는 그런 냉전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그런 시기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어쨌든 ICBM 쏜다고는 하는데 뭐 쏘면 트럼프한테는 유리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아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